제목 국민의힘 이재명 끝났다. 너 한번 당해봐라. 트럼프의 기습적인 발표, 관세율을 자동차를 포함해 의료용품 등의 항목에 대해서 기존 협의된 15%에서 25%로 전격 인상시킨다라는 X 계정에 올린 글로 인해서 그 원인이랑 배경에 대해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트럼프의 의견을 100% 지지하는 발언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 이 국민의힘은 물론 이와 같은 기사를 싣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 그것을 보도하고 있었던 조중동, MBC, SBS, KBS, JTBC, 기타 등등 유튜브 언론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유튜브 채널도 그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언론들을 보면서 이 트럼프를 100% 지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같은 상황을 봤는데요. 트럼프의 이 같은 글을 보고 트럼프를 100% 지지를 했다, 이들이. 이들의 이런 보도를 쏟아내는 걸 보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보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소하고 달콤하고 아주 톡톡 튀다 못해 미쳐 날뛰는 이 환장, 이 대환장 파티하는 것처럼 이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외교 행보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처럼 다루는 기사라든지 보도에 대해서 이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X 계정에 올린 그 글, 몇 줄짜리 그 글 하나로 확인도, 배경, 원인 따져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날뛰는 모습을 보니까요. 확인도 안 해보고 기사부터 싣는다? 당신들 본심 다 들켰어.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 경제부 기자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 당신들이 그러고서 기자야? 양심이 있어야지. 여기 있는 나도 아는데 당신들은 왜 몰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구더기도 아니고 기더기라는 소리 듣는 거야. 트럼프가 한국 국회에서 필요한 제반 입법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어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자들은 트럼프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보수주의자면서 헌법을 수호하니까요. 헌법주의자라고 말했던 내가 이재명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진영을 탈진영하면서 진영을 넘나들면서 중도 보수까지 자청한 내가, 이렇게 말한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었다. 정말 민주당이 빨리 정신을 차리던지 해서, 아니면 새로운 보수 개념을 세우던지 해서, 도대체 국민의힘 저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입으로 대통령님께 보수선언 하시라고 2024년부터 요청을 했고, 보수가 좋아하는 핵개발 추진에 대해서도 내가 훔쳐다 드렸고, 니들이 핵 좋아하잖아. 내가 그거 훔쳐다 드렸어. 이재명 대통령께. 일본도 먼저 가시라고 내가 먼저 말씀드렸어. 그게 셔틀 외교의 시작이었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피드백이 빠르십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방법은 정책적으로 빈곤하게 만들면 끝나니까. 니들이 탈이념, 탈지역화 만드는 거, 나는 국민으로서 내 눈이 똑똑하게 뜨고 있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양분화로 나눠놓는 거 나는 내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왜 우리 국민들끼리 나눠줘야 되는데? 정치 때문에. 왜 지역구가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 편하라고? 권력자들 다루기 편하라고 나누는 거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건 그거야. 내가 커서 어른 되면은 그거부터 깨버린다고. 그것이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들한테 암만 알려줘도 정치인이 신행 안 하면 말짱 꽝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누굽니까? 피드백이 빨라요. 여러분,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은요, 협정이 아닙니다. 법률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종이에 불과하다.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말대로 대미 특별법이라도 해서 정부 여당이 시간을 끌었다라고 국민의힘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어렵게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고민을 하고 25년간 금연했던 담배까지 다시 피실 정도로 고민을 하면서까지 머리 싸매고 고분분투할 때 국민의힘 니들 뭐 했어? 아이디어 하나라도 갖다 줬어? 나처럼 핵버튼이라도 얘기하면서 일본 먼저 다녀오시라. 트럼프 칭찬해줘라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봤어? 아이디어라도 제출해봤냐고. 한미 간세합상은 진영을 넘어서서 국가에 도움을 되는 얘기를 누구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니들 뭐 했냐고. 당신들 처 자빠져 잤잖아. 그렇게 어렵게 15% 관세 받아왔어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하고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라고 약속을 받아왔음에도 즉각적으로 이것을 국회 절차 받지 못하고 고민했을 이재명 정부의 고민을 여기 있는 나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지연시켰는지 설명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나도 아는데 국민의힘 당신들 왜 몰라? 당신들 대가리 좋은 사람들 다 모여있는 거 아니야? 날고 긴다는 사람들, 당신들 대한민국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 다 모여있는 곳이 국회 아니냐고. 여기 있는 나도 방구석에서 나도 알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요 이렇게 했을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입법 절차를 거쳤던 것 뿐이고, 나경원 씨, 당신은 진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암만 생각해도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스파이 같아. 당신은 어느 나라 스파이야? 미국 스파이야? 일본 스파이야? 수속을 밝혀봐. 트럼프의 이 기습적 기자회견 직후 무슨 일이 발생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동일 시간대에요. 한중 간에 몇 년 동안 논란이었던, 해결되지 못했던 서해 구조물이 철거되기 시작했어요. 이 서해 구조물은요, 중국이 영해를 이용해서요, 자기네 영토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토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청와대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관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대수보회의 진행하셨어요.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후에 행정 조치가 있어야 이 관세는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연방 관보. 텍사스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 370여 명이 케이블 타이에 묶였고 그 고급 인력 박사님들이 말이 좋아 노동자지. 고급 인력 박사님들이십니다. 공학 박사입니다, 다들. 그 고급 인재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 날입니다. 행정 조치가 있어야지만 발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혀 당황해하지 않았어요. 국무회의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망나니 짓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청와대에서는 이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 변동사항 없었어요. 트럼프가 뻥쟁이라서 예측을 하지 않았다? 그거 너무 하자 중에 하자죠. 주식시장에는 이미 이 같은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즉, 이렇게 관세의 협상 내용을 뒤엎는 시나리오성 쇼를 펼칠 것을 염두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제가 얘기했던 청와대의 위기관리팀, 청와대에서 배치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스러우면서 흐뭇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흐뭇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아주 우리 대한민국 유능한 정권이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평론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구독자 수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아주 영리하신 분이십니다.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계약을 지연시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거 지연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읽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트럼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요.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아직 나와 있질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 섣불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서둘러 입법을 진행시켜서 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매년 200억 달러를 그것도 할부로 납부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로 만들어 놓고 문서화한다? 그렇다면 꼼짝없이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꼼짝없이 채무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대법원에서는요, 관세 협상, 트럼프의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입니다. 무효 판결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제가 과거에도 영상을 올린 데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무효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끌고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의 관련 입법 조치를 서두르지 않게 해서 미뤄질 수 있게끔 법률화하지 않는 작전을 쓴 것입니다. 미룰 수 있으면 가급적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당 민주당에서 갑자기 밀린 입법에 대해서 100개를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자들이 이것을 입법화할까? 다른 거나 입법화하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참으로. 논외로 다른 이야기 좀 이제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이제 지지하면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한 분이 보시든 두 분이 보시던 간에 후회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게 하고, 제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저 나름대로 지혜라든지 작은 아이디어 한 개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재명 정권에 요구를 한다던거나, 말이 잠깐 헛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설이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허심탄회하게 전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들이 거의 100% 이상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놓고 보면 참 많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대한민국의 병폐라고 느꼈던 대한민국 정치의 병마라고까지 느껴졌었던 지역 감정, 진영 감정, 이념의 갈등, 어렸을 적부터 정치에 정자라면 치를 떨고 지금도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배운 게 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정치를 몰랐었던 어린 시절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눠진 것은 이 세 가지가 원인이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투표를 하고 정치에 만약에 참여를 하는 어른이 된다라면 이것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지 대통령이 거의 이제 뭐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지지자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일부러 뭐 저의 지지 대통령을 감추고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도 주고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숨기면서 험담 같은 것 기분이 좀 불쾌하긴 하지만 참으면서 함께 욕도 하고 맞장구 쳐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줬습니다. 이때 뭐 설득이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고 맞장구만 쳐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과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사인을 주고받는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저 같은 이제 작은 방송도 참고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제 저의 캐릭터가 업무 보고할 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게 무슨 병일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과거 이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일대를 이제 찾아서 쫙 읽어본다라고 이제 과거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에피소드라든지 실패의 원인들을 알아야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제가 읽어보면서 찾아내고 알아내서 대통령님께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과거 방송에서부터 줄곧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찾아보다 알게 되었는데 저는 김영삼 대통령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싫어했던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책을 읽다 보니 지난 방송에서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대통령들 서적을 읽다 보니 제가 만약에 나이를 더 먹었고 이 YS가 생존해 계셨다라면은 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큼 그분 참 좋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이제 매력을 가졌던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완전 이제 내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 상남자적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은 완전 달라요. 이 박지원 씨가 김영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같다라고 하는데 전혀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하고 달라요. 박지원 씨가 잘못 봤어요. 박지원 씨 잘못 봤어. 잘못 봤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처럼 지르는 타입이 아니야. 지르는 타입이 아니라고. 비슷한 듯한 카리스마는 있지만 달라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과거 보수 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언론인이셨던 분들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박정희 시대를 거쳐서 전두환 시대에 대학을 다녔고 뭐 노태우, 김영삼 시대를 거쳐서 뭐 박근혜, 문재인 뭐 기타 등등 여러 정권을 거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걱정을 하고 IMF를 목격을 했고 윤석열의 최근에 내란까지 목격했던 분들이 이재명 정권을 지지를 하시게 됐단 말입니다.
보수 쪽에 계셨던 인사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청래와 김어준을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렇게 현대사라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혜를 통째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해주시는 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댓글 쓰고 정청래 당대표 얘기하고 김어준 비판한다고 댓글 쓰고 공격을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이 과연 윤석열 단독만의 범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내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갔을 뿐 윤석열이라는 인물, 그 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그동안 가라앉아 있었던 권력층, 그 내부 밑바닥 비리들을 일제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저는 다 드러나게 한 게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정치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토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깝게는 박영수 정치검사 있습니다. 우병우도 있어요. 윤갑근 있어요. 이 윤갑근이가 윤석열 변호인단에 있습니다. 기타 등등 수많은 악명 높은 정치검사들 나옵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잘 들은 칼을 썼던 모든 권력자들을 포함해서 이 정치검사들을 도구로 썼던, 검사를 도구로 썼던 그동안 대한민국의 권력자들까지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게 윤석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그만큼의 강단과 용기가 있는 정부가 어디까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삐뚤어진 대한민국의 레일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한편으로는 윤석열한테는 박수를 보냅니다. 삐뚤어진 레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이 스스로 교도소에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검사 윤석열이 모든 권력자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대한민국이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살아왔던 세월들을 통해서 노파심으로 지혜를 빌려주는 방송들을 신고를 하고 공격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행동은 진보진영, 민주진영 지지자라는 사람들만 몰려다니면서 하는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내가 보다 못해 성질이 나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런 못돼 먹은 습관, 방송 폭파시키고 댓글 쓰고, 이거는 보수 채널, 극우 채널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건 진보진영 채널, 극자들만 이렇게 행동합니다. 정청래 지지자들, 딴지 게시판 이용자들, 물론 그분들 중에서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김어준 지지자들만 이렇게 한다고. 당신들은 민주진영 지지자도 아니야. 극우들, 보수들도 이렇게 안 해. 어디서 그렇게 못돼 먹은 배운 습관들을 배웠어. 채널 폭파시키고 폐쇄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정청래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박지원 의원님,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닮았다고 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저 같은 사람은 지르는 성격이에요. 뒤에 누구 백 믿고 부모 백 믿고 지르는 성격이라고.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지 성질대로 마구 굽는 성격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질르지를 못해. 성질이 나도. 꾹꾹 눌러 참는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성격이었으면은 정청래 진작에 당무 개입해서 파면시켰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인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랑 독대 안 나눌 거다. 당시 최고위원회 원내 인사들 단체로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단체 패키지 관광 온 것처럼 갔다 왔는데 이거 보니까 미루어 짐작한다. 이 단체 패키지 관광처럼 갔다 왔다. 정청래의 평소 성품을 잘 아는 대통령은 정청래와 앞으로 절대 단독으로 독대할 일 없는 야당 유일한 비참한 당대표가 될 것이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영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반드시 동행자 한 명이라도 참석자를 대동해서 만남을 주선할 거다. 왜냐면 정청래는 하지도 않은 말을 평상시에 하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정청래한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도 말도 안 했어요. 뭐 정치인이 자기 정치는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껏해야 말이지. 견제를 해도 경고를 해도 양보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연임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 만들고 시스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복해서 거부했는데도 변경 제시도 하고 또 제시도 하고 당무 개입이라는 약점 악용해서 합당 발표나 하고 대통령 이름이나 팔아먹고 그러고 나서도 대통령 이름 계속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정청래랑 김어준 비판하는데 그러한 방송 매일 몰려다니면서 방송 못하게 신고하고 게시글 쓰고 상처 주고 왜 그러한 방송 그 어르신 방송들 가서 왜 폭발을 시키냐고. 니들이 뭔데. 어디서 그런 목대 먹은 버르장머리를 배워가지고 니들만 그래. 극우들도 안 그런다고. 정광훈 목사들도 그렇게는 안 해. 어디서 못돼 먹은 한 번만 더 그래봐. 어디서 그래. 진보도 아니야. 니들은. 니들만 그래. 니들만. 창피해 죽겠어 아주 그냥.